구조실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2팀 발표자 이지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시험의 목적, 이론, 케이스 표준 고시 내용과 실험 과정, 결과 분석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힘 인장 시험에서는 이론, 논문 내용, 하중 계산 문제풀이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목적입니다. 콘크리트 품질을 검증하고 설계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실험 분석과 같이 탄성계수와 같은 특성값을 추정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탄성계수로부터 인장 강도와 힘 강도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에 대한 요약입니다. KS 표준에서는 실험 방법과 공시체 제작에 대한 내용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재료역학에서 학습한 응력 변형률 정의를 간단히 슬라이드를 통해 나타내었습니다.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에 대해서는 KS 표준 설명 이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F2403에서는 공시체 제작 방법이 나타나 있으며 구속 응력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시체 규격에 대해 고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고시된 내용에 따라 100mm 곱하기 200mm의 공시체를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며 6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반복 실험하였습니다. KSF2405에서는 실험 절차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시체 치수 측정 시 0.2mm 단위로 측정하고 가합판과 공시체 중심축을 일치시키고 접촉면 밀착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하중 제하 속도에 대해 허용 범위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험 과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KS 표준 과정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나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 표준 고시 내용에 따르면 치수는 약 0.2mm 단위로 측정하고 질량을 실험 전에 기록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나 실제 실험 여건상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한 0.2mm 단위 측정은 불가하여 눈근자를 이용해서 1mm 단위로 측정하였고 질량은 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가력 속도에 대한 고시 범위에 따라 초당 응력 0.3MPa의 콘크리트 탄성계수를 25,000MPa로 가정하여서 제하 속도를 분당 변형량으로 환산하였습니다. 0.2mm 변형의 속도로 제하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1회 실험 이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분당 0.5mm 변형의 속도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초당 응력으로 환산하여 계산 시 초당 약 1MPa의 속도입니다.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으나 전기 저항식 측정 대신 실험 장치에서 변이와 하중 정보를 전자식으로 얻어 활용하였습니다. KDS 콘크리트 설계 기준 일반 사항과 설계 원칙 규정에서의 탄성계수 항목을 참고하여 콘크리트 평균 압축 강도와 탄성계수 및 초기 접선 탄성계수를 계산하였고 강조색으로 나타낸 식들을 실험 분석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을 통해 얻은 초기 데이터를 그대로 탄성계수 계산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일관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를 배제 후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의 3에서 40% 이내 응력에 대해 선형 탄성 거동을 보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공시체에 대한 1회 실험에서 일관되지 못한 비정상적 거동이 관찰이 됩니다. 이는 하중 전달 과정에서 공시체의 위치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 최소 응력 측정점을 따로 선정하여 하중이 완전히 전달되기 시작한 시점에 변형률을 0으로 계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초기 실험 데이터의 측정값을 확대 관찰해보면 동일한 변형률에 대해 여러 응력값이 기록되어 있는데 압축강도 비교 시에 최대 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동일 변형률에 대해서 측정된 여러 응력값 중 최대값들을 하나씩만 대응시켜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콘크리트가 선형 거동을 보이는 압축 강도 40% 이내 구간은 직선에 가까운 거동을 보여야 하며 최소한 미분 가능한 곡선형으로 나타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형률에 대한 응력 변화율을 나타낼 시 하나의 상수값 혹은 어느 직선의 데이터가 근사하는 형태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중이 안정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한 최소 응력점 산정 시 압축 강도 40% 구간에서의 변형률에 대한 응력 변화율을 나타내어 변화율이 극단적 차이를 일으키는 지점을 하중 제하 시 위치 변동이 발생한 시점으로
여기고 이전 데이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압축 강도의 3에서 40% 이내 변형률에 대한 응력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의 극단적 차이를 일으키는 지점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압축 강도 40% 지점의 변형률로부터 선형 회귀 분석을 시작 적용하여서 표준 오차가 가장 작은 데이터군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형 회귀 분석을 적용하여 압축 강도 40% 지점의 변형률로부터 각 변형률 지점까지의 선형 회귀 분석의 표준 오차 비교 결과이고요. 오차가 줄어들다가 증가하는 지점의 변형률을 산정을 하였고, 이 변형률로부터 시작하여 응력 변형률 곡선을 나타내고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설계 기준 강도로부터 계산한 탄성계수 값과 실험 데이터로부터 얻은 탄성계수 값을 나타낸 표입니다. 실험 데이터 탄성계수 계산 시 할선 탄성계수의 정의에 따라 계산하였고, 응력 변형률 곡선을 나타낼 시에는 콘크리트 응력 변형률 모델 비교 평가 연구 논문에서 상승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된 켄트 박 모델식을 적용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실험에서 얻은 압축 강도와 탄성계수 계산값은 설계값에 비해 작게 계산되었는데, 이 이유에 대한 고차를 응력 변형률 곡선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응력 변형률 곡선은 최대 응력 도달 직후 파괴된 공시체와 최대 응력 도달 이전에 응력이 감소된 후 다시 증가한 실험 5회 공시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험의 세부 분석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분당 0.2mm 변형의 속도로 가력하였을 때 실험 1 결과입니다. 표 가장 왼쪽에 보이는 설계값이 설계 기준 강도에 따른 탄성계수이며 최대 변형률을 0.002로 가정하였을 때 모델식을 적용한 그래프를 나타내었습니다. 표에 나온 계산값은 KDS의 설계 규정에서 나온 식을 적용하여 실험에서 계측된 최대 응력에 대한 탄성계수입니다. 모델식에서는 미분을 통해 초기 접선 탄성계수를 계산하였고,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앞선 이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할선 탄성계수에 1.18을 곱하는 KDS 식을 적용 계산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 곡선은 설계값에 비해 압축 강도는 작고 최대 응력 변형률은 큰 곡선형을 보이는데, 모델식의 탄성계수도 최대 응력이 20.574일 때 KDS 식을 적용한 탄성계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응력의 차이보다도 최대 응력 변형률이 큰 것이 탄성계수가 작게 계산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험 1 분석 당시에는 가력 속도를 올린다면 실험 결과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실험 4의 공시체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4의 경우 분당 0.5mm 변형의 속도로 가력하여 실험 1보다 가력 속도를 증가시켰으나 예상과는 달리 최대 응력이 줄어들었고 최대 응력 변형률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 기준에 못 미치는 동시에 실험에서 얻은 최대 응력일 때 계산 탄성계수보다도 여전히 작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력 속도 외에 접촉 면적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 압축 강도 실험에서의 최대 응력 도달 시 변형률이 약 0.002, 파괴 변형률이 약 0.003 정도임을 고려할 시에 여전히 하중 제하 속도의 영향 또한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 응력과 공시체 파괴에 도달하는 변형률이 이론과 근사하도록 허용 범위 내에서 제하 속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험 6 결과 역시 앞선 실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MPa에 가까운 압축 강도와 이론에 비해 큰 최대 응력 변형률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설계 기준에 못 미치고 같은 압축 강도에 대한 이론값과도 차이를 보이는 일관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결과에 대한 원인과 콘크리트 강도를 다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과정에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입니다. 실험 시 공시체와 가합판의 접촉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괴까지 실험이 이루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응력의 정의를 생각할 때 하중 실제 접촉 면적에 비해 응력 계산 시 사용한 면적이 컸기 때문에 최대 응력이 실제보다 작게 계산되었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시체를 적절히 커팅하고 가합판과 완전히 밀착한 상태로 시험하여 결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가력 속도 계산 시 초당 응력으로부터 탄성계수를 가정하여 계산하는데, 이 가정한 탄성계수보다 실험을 통해 계산한 탄성계수가 큰 차이로 작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이 가정한 탄성계수 값을 줄이고 허용 범위의 최대 초당 응력을 적용하여
가력 속도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력 속도를 올림으로써 압축 강도를 키우고 최대 응력 변형률을 이론에 가까운 값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체 자체의 강도가 부족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 결합제 비를 다시 검토해서 콘크리트를 다시 배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화작용 이후 물이 빠져나가 공극을 형성하는데 이 공극을 줄이기 위해 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강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증가시켜 공극을 줄이고 이에 따라 시멘트의 양을 줄여서 궁극적으로 강도를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휨 인장 시험 내용입니다. KS 표준 이론적 배경과 이를 통한 현행 연구 논문 분석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휨 인장 시험에서의 시험기 작용 하중 계산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콘크리트 휨 인장 강도 시험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KSF2408을 참고하였습니다. 4점 제화 장치를 이용한 경화 콘크리트 공시체의 휨 강도 시험 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시험 시 주의사항으로 소정 양생 직후 바로 실시해야 된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4점 제화 시 연직 하중으로 중심이 치우치지 않도록 가력하며 공시체가 안정되게 설치하고 충분한 강성을 갖는 장치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논문은 저자 홍건호, 정승원의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 인장 강도 특성을 고려한 휨 강성 평가 논문입니다. 구조 실험 강의에서 배운 휨 인장 시험이 실질적 연구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시 다양한 재료를 혼입하여 부재의 인장 강도 및 취성적 특성을 보완하려는 연구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에 비해 인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이 콘크리트의 휨 부재 단면 2차 모멘트를 감소시켜 처짐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 중 강섬유를 이용하고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 인장과도 모델식을 제안 및 그리고 휨 부재 실험을 통한 검증으로 논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강섬유 보강에 따른 압축 강도와 휨 인장 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강섬유 형태 및 섬유의 세장비, 혼입률에 따라 휨 인장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선행 연구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강섬유 혼입 시 압축 강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강섬유 혼입량이 휨 인장 강도에 지배적으로 작용하며 압축 강도가 커질수록 강섬유 형상비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강섬유의 부피비와 형상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지수를 이용해 모델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모델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가로 세로 180 곱하기 1200 길이 4300mm의 양단 단순 지지로 실험체를 이용했습니다. 상단 가력분은 양단 지지점으로부터 1550mm 떨어진 지점에서 가력용 철골 볼을 설치하여 선하중이 적용되는 4점 제화 방식으로 정적 가력되어 있습니다. SFRC 실험체는 RC 실험체보다 미세 균열이 넓게 분포하여 균열 분산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강섬유의 가교작용으로 인한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휨 인장 균열의 균열폭이 확장되는 것을 억제하고 균열을 고르게 분포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중 제화 시 콘크리트가 인장력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크게 극복하기 위해 철근을 배근하고 강섬유로 보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휨 인장 시험 시 하중 계산 문제입니다. 제시된 평균 압축 강도로부터 활선 탄성 계수와 파괴 계수를 구하고 파괴 계수로부터 균열 모멘트를 계산하였으며 모멘트와 응력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4점 제화 시험에서의 균열 휨 강도에 도달하는 시험기 작용 하중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이론과 실제 현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공학적 판단의 필요성과 기존에 학습한 선행 과목들의 개념을 적절히 응용하면서 현행 토목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필수 과목들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전공 지식을 융합하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실험 과정에 예측되는 오차 원인을 개선하면서 실험을 해보고 공시체 제작 과정에 대한 정보로부터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휨 인장 시험을 직접 시험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발표와 분석에 사용한 참고 문헌입니다. 이로써 구조실험 2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